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개념이죠. 경제 개념인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내가 현금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용카드 뭐 쉽게 긁을 수 있죠.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가 있는데 당장 내가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이익금을 분배받는 거,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 정도 볼 수 있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면 환율 하락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들 있죠. 환율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깔끔하게 개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글을 하나 적어 보세요. 뭘 적냐면 1달러에 1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1달러에 2000원 하고 이렇게 두 개 적어 놓읍시다. 요거 두 개 적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뭡니까? 환율이 인상이 됐죠. 다른 말로 우리 돈 가치는 떨어졌다 그래서 평가절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가절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이 수출과 수입을 볼 때는 뭘 가지고 보시면 되냐면 외국에 우리 물건 수출하는 거, 그럼 일단 가격이 우리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수출을 볼 때는 원화 가치로 보시면 되고,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외국 물건을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뭘 봐야 됩니까? 달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수출부터 한번 볼게요. 수출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수출을 한다고 봅시다. 1000원짜리 물건을 수출할 때 지금 1000원이 얼마예요? 1달러죠. 1달러니까 얼마? 이거 1달러였어요. 근데 수출하니까 2000원, 지금 환율이 인상이 되니까 그러면 2000원이 됐죠? 그럼 1달러, 그러면 2000원이 되면 1000원짜리는 몇 달러가 되는 겁니까? 0.5달러. 됩니까? 가격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가격이 싸지면 수요 증가하죠. 즉, 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수출 증가. 자, 그럼 수입은 반대로 봐야 되죠. 수입은 외국 물건을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 물건을 사오는데 그럼 외국 물건 가격은 뭡니까? 달러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달러로 돼 있는데 지금 얼마짜리를 1달러짜리를 수입을 할 겁니다. 수입을 하는데 예전에는 얼마 줬어요? 1000원을 줬는데 지금 얼마 줘야 돼요? 2000원 줘야 되죠.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죠.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수입은 감소한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로 계산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원화로 계산할 건지. 지금 환율이 하락이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 봐야 돼요. 반대 상황 보면 되니까 수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은 오히려 줄고 수입은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 이거 보세요. 일단은 1달러를 예전에는 얼마에? 2,000원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 1달러는 1,000원에 갚으면 되죠. 하락이 되면 감소하겠네요. 맞죠? 자, 국내 제품의 수출이 감소. 좀 전에 얘기했죠? 수출 감소 얘기할 수 있죠? 해외 원자재 수입 감소. 자, 해외 원자재 원래 1달러 2,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싸졌죠? 그럼 수입은 증가해야 되죠? 그럼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되는 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해외여행 비용 감소. 예전에는 1달러 바꿔가려면 2,000원 내야 되는데 지금은 1달러 바꿔갈 때 1,000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비용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거는 3번. 자, 그래서 환율도 조금만 공부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저축수단 나와 있죠. 그래서 정해진 이자를 기대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금융기관에 돈 맡겼죠? 그 다음에 보호제도를 통해서 원금이나 이자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안정성이 높다. 요거 가지고 해야 되겠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국가나 기업에서 발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 미리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물가 인상률하고 그 다음에 뭐 화폐 그 가치, 그러니까 뭡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 다음 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투자의 방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정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해외 투자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이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위험할 때가 있고 안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정성 높은 거 찾아야 되니까 정답 찾을 수 있는 거 예금.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구분해 가지고 개념 가지고 공부해 두신 필요는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그죠?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GIS라고 해서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이라서 여러 가지 지도를 중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지형, 지물 중에서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게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자, 밑에 거 바로 보겠습니다. 재해 관리 할 수 있어요. 왜? 지도 중에서 기상도나 아니면 지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재해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도시계획 수립 역시 할 수 있죠. 평지하고 산지, 그 다음에 남사면인지 아니면 북향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도를 중첩을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 이거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랑 관계가 없죠.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분야가 아니고요. 그 다음 입지선정 이런 것들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입지선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문제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는 종교를 보기에서 그런 것. 자, 이 지역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은 뭔가요? 얘들은 이슬람교 믿고 있죠? 이스라엘은 무슨 교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뭡니까? 유대교죠. 그죠? 그럼 여기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이야기하면 되겠죠. 불교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불교는 동남아 쪽이나 우리나라 쪽 얘기하면 되겠죠? 동남아 동북아 쪽.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단일 종교로서는 최대 종교가 되는 게 힌두교예요. 왜? 인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디글리 4번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제적 환경협약 돼 있어요. 환경협약. 자,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고 있어. 그럼 북극 빙하가 왜 녹습니까? 지구온난화죠. 자, 투발루 국민들은 자국 영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있대.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투발루 섬이죠. 근데 해발 고도가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영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현상이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두 개 봤을 때 공통적인 거는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바젤 협약. 이건 지구온난화랑 관계가 없죠. 람사르 습지 관련된 겁니다. 안 되고 비엔나 필요 없고 기후변화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구온난화 관련된 거는 기후변화 협약이다. 요건 꼭 알아두십시오. 하나 더 참고로 이야기하면 기후 관련해 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몬트리올 의정서 나올 수 있어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프레온 가스랑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이랑 약간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협약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교토의정서나 최근에 나온 파리협약 같은 경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같은 경우 이번에 트럼프 때 탈퇴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협약이 2년마다 회의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정보사의 문제점 나와 있어요. 자, 검찰은 범인이 4개월 동안 통신사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가입자 이름과 정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기종, 기기 변경 일수들, 고객 정보. 지금 보세요. 고객 정보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유출을 했죠. 그죠? 그러면 유출을 한 건데 일단 정보 격차 쪽이랑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도 이거랑 관계가 없고 정보 유출 답 나와 있죠. 지문 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에너지 자원 나와 있죠? 그래서 서남아시아가 대표적인 생산 지역이다. 서남아시아가 대표적인 생산 지역 뭡니까? 석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즉 자원의 편대성 가장 심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차의 연료, 가솔린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경유, 그 다음에 화학공업의 원료, 역시 석유화학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즉 석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쉽게 풀 수, 3번 석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석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나마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주로 고기습곡 산맥 지역에 많이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기습곡 산지. 근데 이거 자원의 편대성이 가장 심한 자원이다. 요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하수 처리장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혐오시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설치되는 걸 반대한다. 그럼 이거 지역이기주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이기주의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님비 현상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나딘마이 백야드 해가지고 이게 바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핀피는 반대죠. Please in my front yard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선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환은 뭐예요? built absolutely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상태 유지하고 아무것도 짓지 마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뭐랑 관계있냐면 지역 이기주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혐오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비 현상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해외 펀드 있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구입한 미국산 핸드폰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에서 지금 해외 걸 판대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걸 살 수 있어. 즉 국제 거래랑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문화교류 쪽 아니죠. 사고 파는 건데 남북협력이랑 관계 없고요. 국제 갈등 쪽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1번이에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상호 의존성, 뭐 세계화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국가 간의 무역 마찰 가져온다. 그렇죠. 무역 마찰 생길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뭡니까? 트럼프가 FTA 다시 협상하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정답 1번 되겠네요. 이번에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좋은 쪽이잖아요. 이거 긍정적인 현상이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인 현상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정답 1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예요. 그럼 인구 문제 그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출산하고 고령화 얘기하겠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한번 봅시다.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 그럼 뭡니까? 저출산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 가가오 아이 둘 셋, 하오 희망한국. 그래서 아이 더 낳지 않은 쪽이에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 저출산 1번 보는 겁니다. 성비 불균형 이야기가 나오려면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대도시 인구 집중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 1번. 요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이촌 향도 현상을 유도하였고 그로 인한 지역의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는 가 등의 도시 문제 발생. 그럼 가는 뭡니까? 도시 문제죠. 그럼 요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어요. 자, 인구가 이동하는 거 이거 이촌 향도라고 얘기하죠. 이촌 향도인데 그럼 이촌 향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도시 문제. 대신 농촌은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폐교가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뭡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주택이 부족한 거는 인구가 많아서 농경지가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인구랑 관계가 없죠.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농촌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농경지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이건 인구 감소랑 관계 있고 노동력 부족도 인구 감소랑 관계 있죠. 그럼 인구 증가랑 관계 있는 거는 당연히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지도에서 표시된 분쟁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국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딘지 몰라도 그림, 지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지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뭐냐면 중국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 주변의 해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랑 중국과 관련된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다우다이어 시사군도 남사군도 이야기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명칭까지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고 단지 중국해 주변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량 자원입니다. 자, 높은 인구 부양력을 가진다. 그럼 높은 인구 부양력 가지는 건 당연히 뭡니까? 쌀이죠, 쌀. 그래서 밀보다는 쌀이 높은 인구 부양력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그것만 봐도 돼요. 뭐냐면 유럽하고 아시아 쪽 인구를 봤을 때 아시아 쪽 인구가 훨씬 많죠. 왜? 쌀 때문에. 쌀이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확실하죠. 왜? 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중 100일 이상 햇빛이 쨍쨍거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00mm 이상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습하고 고온 습한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는 게 바로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시아 지역, 계절풍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 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 기후 조건에 많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전반적으로 약간 골고루 분포돼서 재배가 될 수 있는 게 밀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체로 일치. 그렇죠. 쌀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동이 별로 없는 거고 반면 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이동이 많다. 특히나 신대륙에서 구대륙 또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주로 이동한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쌀하고 밀하고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1회 고등학교 졸업 사회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는 좀 넓어요. 범위는 좀 넓은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가끔 또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조금만 용어나 이런 것들 관심 갖고 공부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기본 개념에 평소에 조금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